이번 발표에서 특이한 점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있던데 물론 이게 반려동물 수가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네.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이 겁니까? 화면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네.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요? SBS에서 이제 그 아침에 동물농장 TV 네, 동물농장 올해 가지고 있었던 맞아 일이죠? 올해죠 올해. 네. 그때 이제 그 대통령 그 한남동 그쪽 관제 찍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반려동물 키우셨던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동물농장에 나와서. 그때 그래가지고 저거 좀 굉장히 또 후폭풍이 컸었죠. 네. 이번에 세제 개편에 그 굉장히 두꺼운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를 해줍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번 기재부 브리핑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KDI처럼 조세재정 정책만 전문적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서도 항상 세수 이런 거 뭐 조사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네. 부가세 면제에 실효성이 없다. 부가가치세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어떤 제품이나 상품 이런 거에서 깎아준다. 그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그 소비가 늘어난 만큼 다른 어떤 기업들이 이익이 들고 그것이 다시 세금이 증대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별로 없다. 부가세가 그런 면제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가세 면제 이것은 오히려 세수를 악화시키고 재정에 부담된다는 게 이미 정부 정책기관에서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부가세 면제 이게 그렇게 부가세를 깎아준다는 걸 보통 이제 줄여왔었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그걸 마치 무슨 큰 어떤 혜택이냐 막 그걸 또 과거에 한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이제 하지 말자라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를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자료를 내요. 무슨 공식적으로. 네.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김건희 여사의 동물 애정 때문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냅니다. 그래요. 되게 웃기죠. 네, 딱 콕 집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네요. 그게 그러니까 지난달 6일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된 어떤 자료에서 그 자료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예 콕 집어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에 반려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서 정부가 그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네. 이번에 세제 개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반려동물들 진료비의 부가세 10%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반려견 키우신 분들 솔직히 부담이 되죠. 병원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럼요. 비용들이 네. 비싸서 이제 물론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부가세를 면세를 해주니까. 근데 그것이 단순한 정말로 반려동물 반려인구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최소한의 설문조 서베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서 정부가 네. 김건희 여사를 네. 콕 집어서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언급하면서 그게 포함이 돼 있고요. 그게 이번에 그 세제 개편에서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런 부가세 면세가 실효성이 없다. 점차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이번에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를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부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경호 부총리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현실적인 수요가 좀 상당하다. 그래서 네. 이번에 개정안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안을 담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김건희 여사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를 해라. 네. 그런 완화 필요성 언급했으니까 정부가 속도감 있게 이런 건 참 속도감 있게 추진해요. 그렇네요. 참 글쎄요. 이 나라 정책 세제라는 것은 특히 이제 공정, 이 세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반려동물 키우시면 많죠.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길 만한 정책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이런 투명한 과정과 투명한 정책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이게 또 대통령 가족, 대통령 부부의 입김 때문에 마치 정책이 추진된 것처럼 꺼림칙하잖아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요. 올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아무리 공무원들 뭐 용산을 뭐 눈치를 봐서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네. 굳이 뭐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통령 공약과 김건희 여사의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부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걸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거기에 그에 따라서 정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그런 네. 배경 설명을 이렇게 아예 그냥 그 문서에 넣는 거 그런 거 보면 그런 거죠. 용산을 향해서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럼요. 국민들이 볼 때는 굳이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댓글 보니까 평화님께서 국세를 김건희 개인이 위한 세금 감면 웃기는 나라가 되는구만 뭐 이렇게 꼬집어 주셨고 HJ님은 동물병원 원장 되면 부자 되는 정책이네. 부자 감세에 김건희 취향 감세까지 해주고 세수는 대체 어디서 짜낼 건지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무무님은 반갑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이번에 핵잠수함에 올라서 잔망경 보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모습에 있어서 비판 여론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해주는 이 사항에도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이게 추진하는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 글쎄요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달갑지만 않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이번에 그 뭐 재난 사고 기후 변화에 했던 지금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 들어가는 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물론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예비비라는 게 말이 예비비지.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또 다르게 또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여하튼 그런 정부가 앞으로도 정부의 지출 그리고 정부 재정이 할 역할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의 감세, 그러니까 물론 일정 부분 뭐 이해는 됩니다만 좀 그 감세라는 것이 정말로 세금 감면이 필요한 국민들, 서민들 내지는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어떤 감세보다도 그 크게 세금 혜택을 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대기업들 나름대로 대기업들은 연구진이든 연구개발비든 내지는 뭐 네트워크든 인력이든 다 우수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 더 작은 소기업들한테는 그 힘든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훨씬 낫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서민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감세 혜택이 더 가는 게 훨씬 더 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그런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자 쪽, 대기업 쪽 내지는 그쪽에 치중되는 감세가 되는 것은 결국은 기득권층 맨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권 카르텔 얘기하십니다만 정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스스로가. 자, 이 경제가 좋아져야 세수펑크 40조에 달하는 그 금액이 채워질 텐데 경제 쪽 부처에서 얘기했던 것은 상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거다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예상이 좀 유효한가요? 예측이 아니면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그 경제전망치에서 발표를 했었고 이미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올해 경제전망 1.4% 성장에 상반기에 0.9%.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0.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상반기보다 더 하반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조차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면 정부의 기획자 정부도 마찬가지. 기획자 정부는 1.5% 정도 수준의 그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0.9% 지금 한국 경제 그 상반기 그 GDP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 0.5 많아야 0.6인데 그럼 결국은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 뭐 그렇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고 네. 경제가 하반기에도 그렇게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기업들 실적도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원래는 2분기까지 좀 실적이 좀 안 좋고 상반 3분기 정도는 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이 실적 자체가 3분기에도 계속 나빠질 것 같다. 물론 2분기보다는 좀 더 나아질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2분기보다는 비교해서 좀 더 낫긴 하겠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당기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상치보다 밑돌 거라는 게 우세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소득 그다음에 기업, 네. 가계, 기업, 정부까지 가계는 빚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돈도 못 쓰고 소득 월급은 안 오르죠. 기업은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 쌓이고 이익은 줄죠. 정부는 세금이 안 들어와서 또 재정이 펑크 나요. 그럼 가계, 기업, 정부 이 3개 경제 주체가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형국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제대로 안 쓰고 저희가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말이 경제 위기라는 표현을 안 쓸 뿐이지 사실상의 실물 경제는 그 경제 위기 수준에 다다른 건 다름없다.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반기 전망도 어둡기 때문에 정부가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지금 7월 무역 수출액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네. 수출액 수입액 발표가 됐죠. 무역 수지 봤더니 오늘 나왔죠.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째 7월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분 좋은 흑자는 아니죠. 역시. 그것도 이제 불황령 저번에 불황령 네. 성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불황령 흑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수입이 훨씬 더 줄었기 때문에 수출이 줄었고 수입이 네. 훨씬 줄어서 그 자체로는 흑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흑자가 결코 좋은 흑자는 아니죠. 네. 네. 에너지 수입액이 좀 쪼그라들면서 네. 두 달 연속 플러스로 무역 수지가 돌아섰는데 반사 효과고 네. 수출액은 10개월 연속 이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다. 자, 이 부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부가 뭐 추경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쓸 돈이 없는 이런 상황, 세수가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난국을 풀어갈지 괜히 또 이제 지출을 줄여가지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복지 지출 이런데 네.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쓰지 않아서. 추경호 장관이 진짜 너무 히스테리적으로 추경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쪽 사이드 잠깐 얘기 들어보면 추경을 안 하면 정말로 아마 올 하반기에 정말 경제가 진짜 파탄 난다라는 얘기 할 정도로 추경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정부는 여전히 추경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금 내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4월 총선 앞두고 아마 지금 7월 달 넘어가고 네. 이제 8월 달 넘어갔고 이제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 이제 지금 휴가철 끝나고 이제 곧 바로 이제 추석 9월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 가지고 아마 정말 민심이 너무 안 좋으면 네. 정부가 정말 추경을 계속 반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고 네. 정부도 아마 8월 달까지 보고 9월 달까지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나 수치를 보고 아마 추경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각 지금 경제 사이드가 전부 다 뭐 하나 지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네.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더 줄이거나 지금 확대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경기 부양책 내지 지출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정부밖에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출 확대를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네. 최소한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요. 재정 건전성을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재정 재정 건전성 뭐 지키겠다고 막 그러면서 네네. 우리는 추경 안 한다 그러지만 결국 감세를 해주는 게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는데 재정 건전성과 세수 감소 내지는 뭐 그걸 같이 가겠다. 그건 네.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재정 지출 줄이면 그 피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층 서민층들한테 계속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요. 이 정부가 이제 경기 또 특히 이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어떻게 경제 정책을 세워갈 것이냐, 재정 상황 이건 이제 재정 건전성 얘기만 하면서 네.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